전자책을 공개하고 나서 질문을 많이 받았던 피보나치를 그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긋는지, 저점이 어디인지, 고점이 어디인지 그런 질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자책 2권에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오기 전 최저점 구간이 있을 거다. 저기가 피보나치 되돌림의 첫 시작점, 즉 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좀 보면은 이 1차 상승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그 1차 상승 처음 최저점 구간을 피보나치 저점으로 긋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 차트들을 좀 종목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최저점으로 좀 바뀌었는지, 왜 이 최저점이 아니라 이 위에서도 저점을 긋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국내 주식을 기준으로 하면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걸 설정하셨을 겁니다. 제 전체적을 보신 분들은. 그럼 제가 매매했던 APR 같은 경우는 어디를 기준으로 이제 매매를 했는가라고 좀 보면은, 먼저 여기가 이제 전고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차트를 좀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신고가를 가던 종목이었고, 그랬던 종목이 이제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의 모습이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1차 상승의 저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런 데도 저점이겠죠. 아무래도 낮은 구간이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 전자책에 적었던 1차 상승이 나오기 전 최저점 구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최저점 구간인데 왜 이런 자리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왜 최저점이었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개의 종목들을 좀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어떻게 매매를 했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1차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2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매매하는 0.875, 피보나치로 보면은 0.125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전자책 보신 분들.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만약 이 매수가에서 손절가를 깨면은 되게 이제 매수가와 손절가 간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만약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손익비가 2대1, 3대1이 가능한 그런 매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상승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이 0.87호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저점을 이런 자리, 또 뭐 이런 자리, 여기, 그다음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자리가 또 손절이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저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냐면 매수가에 잘 안 오니까 고민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바닥이가 알려준 0.875 매매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거 조금 위에서라도 잡아보고 싶다. 좀 저점을 좀 높은 데서 저점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고점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그럼 잘하면은 이런 자리에서도 잡을 수 있고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 있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거를 왜 아냐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최저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통계를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 피보나치를 긋고 매수가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또 여기 손절 걸고 하는 이유 자체는 결국 세력이 이런 자리에서는 안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0.87호 자리. 근데 그러면은 근거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매매를 할 때의 근거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전고점을 돌파했던 1차 상승. 근데 1차 상승만 가지고서 매매를 하기에는 1차 상승 후에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의도를 한 번 더 파악하고자 조정이 나오고 2차 상승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는 게, 그럼 여기서는 이 세력이 2차 상승이라고 했던 것이 세력의 의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이런 저점, 그러니까 이 크게 봤을 때 주봉으로 보면은 결국 이런 자리가 세력이 힘을 모아가고 있던 그런 자리다라는 겁니다. 힘을 모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그 다음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는 뭐 이런 1차 상승의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다 모든 것이 세력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좀 명확하죠. 여기서 이 1차 상승이 나오기 전에 최저점 하면은 이 최저점이라는 것은 세력이 이런 자리에서부터 돈을 쓰면서 끌어올린 자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끌어올린 자리인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런 자리는 지키겠지, 이 저점은 지키겠지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매매를 하는 게 우리 원펀치 매매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 피보나치를 그을 때 1차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최저점으로 하라는 겁니다. 몇 개의 차트를 조금 더 보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이제 매매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팔았는데요. 이 전고점을 이렇게 전고점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2차 상승의 모습이 나오고 나서야 세력이 여기서 2차 상승까지 보고 올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파악하고 나서 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1차 상승이 나오는 저점 구간, 최저점 구간을 피보나치 최저점으로 긋고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고점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면은 이 16만 5천 원인데 이 16만 5천 원에서 저점을 보면은 16만 5,400원 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16만 4,500원, 5,400원이라는 게 진짜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또 그 다음날 한 일주일 뒤에는 16만 5,300원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16만 원이라는 거를 16만 5천 원을 지켰다라는 거죠. 왜 지킬까요?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력이 돈을 처음에 썼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돈이 들어와 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세력도 여기는 지키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확률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세력이라는 사람, 이 집단이 돈을 어디서부터 썼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나서 매매를 해서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게, 이게 세력이 돈을 썼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프콘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야기한 건데, 잘 보시면 이게 차트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현대로템 잠시 손절가를 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165,600원일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한데, 의도적으로 또 세력이 떨어뜨리려고 깨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이 적어놨던 200일선이 뭐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일단은 손절을 좀 풀어두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종목에 임했는데, 다행히 세력이 지켜줬다는 거죠. 그럼 이 자리를 지켜주니까 우리는 이제 올라갈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1차 매도를 한 겁니다. 다음으로 매매했던 거는 또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를 먼저 처음에는 여기 전고점을 넘는 1차 상승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1차 상승으로 보기가 안 됐던 게, 거래대금 자체가 막 크게 터지고 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를 1차 상승으로 보지 않았고, 그럼 새로운 전고점을 이제 다시 이 전고점을 봤을 때 여기를 돌파하는, 확실히 거래대금이 터지는 게 보이죠. 여기를 돌파하는 1차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 2차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제가 여기 9월 2일 날 저점이 25,500원입니다. 25,500원에다가 이렇게 손절 받고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자리가 왜 여기였냐면, 아까 했던 1차 상승의 최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지만, 실제로 매매를 한 걸 보면 19,900원 손절 걸고 매매를 기다렸던 겁니다. 왜 19,900원이었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25,500원이라는 자리가 여기도 손절 잡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20,000원이라는 우리 흔히 말하는 라운드 피겨라고 있죠. 그렇게 딱 떨어지는 가격을 세력은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애초에 매매를 하기 전에 19,900원을 손절 잡고, 여기를 피보나치 최저점으로 잡고 이제 매매를 했던 겁니다. 물론 이때 보면은 하락이 25,000원이라고 치면은, 이때 하락이 25,000원에서 멈췄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결국에는 이 손절가, 우리 손절가를 깬 건 아니지만 앞에 있었던 이런 저점은 세력이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1차 상승의 저점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피보나치 긋고 매매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올라갈 때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정리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에 뭐 더 올라가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내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제 매매의 핵심은 앞에 나왔던 이런 마디를 먹는 그런 매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이 피보나치를 여기서 긋나 아니면 여기서 긋나, 이거를 여기서 긋나 여기서 긋나 여기서 긋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전자책에 적었던 내용을 보면은 1차 상승이 나오기 전 최저점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최저점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최저점은 여기입니다. 그럼 이 최저점을 가지고 피보나치를 그어서 매매를 하면은 그게 가장 심플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피보나치 0.875에서 기다려보니, 원펀치 매매를 좀 기다려보니까 매수가에 애매하게 안 오고 막 반등하더라, 이렇게 애매하게 안 오고 막 반등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바닥이가 이야기했던 그런 기준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제가 피보나치 이렇게 할 때 1차 상승의 최저점을 저점으로 찍어서 매매를 하라라고 했던 이유 자체는, 이런 매매 기법이라고 할까요? 이 기법이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통계를 했고, 그 얼마나 많은 매매를 했으며 시장에서 실제로 접목을 했는지를 따져봤을 때,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뭐 1차 상승, 2차 상승 나오고 했을 때 다음에 나오는 이런 음봉 속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이 종목 타점 설정하는 방법이나,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할 때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제가 무료로 총 400페이지가 넘는 이 무료 전자책을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래도 뭔가 실전에서 좀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보면은 뭐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고, 내용은 이렇고, 이제 1차 상승을 나오고 2차 상승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어디서 매수를 하고 손절하기에 대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이 네이버 프리미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제 전날에 이제 매매를 하기 전에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고 리뷰를 하는 그런 글들을 올려놓고 있으니, 혹시나 이제 매매를 하시다가 매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네프콘에서 실시간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의 계좌가 바닥에서 단단하게 잡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는 바닥에서 잡아였습니다.